나는 결코 괴물을 믿지 않지만 지난 주의 사건은 그러한 믿음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 일이 매우 간단해 보였다.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 숲에서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생물을 보았고 그 마을의 시장이 그 생물을 제거 의뢰를 요청하며 $5,000를 제안했다.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 생물은 곰일 테니까. 게다가 그는 나에게 의뢰비 절반을 미리 지불했고 내가 더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숲 근처의 개인 별장 열쇠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약 일주일 후에 나는 소총과 탄약, 옷 몇 벌을 챙겨 그 숲 별장으로 향했다. 이 일은 나의 평생의 끔찍한 기억이 될 것이다. 화요일 오후 11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도 최소한 몇 개의 불은 켜져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빨리 별장에 가기 위해 운전을 지속했다. 오랜 시간 끝에 작은 오두막처럼 보이는 별장에 도착했다. 나는 휴가를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장 상태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받은 열쇠를 들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을 때 문은 이미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특이한 점이 없었기에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장거리 운전을 했기에 피곤했던 모양이다. 나는 가방에서 맥주를 꺼낸 후 곰을 잡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내일 시장을 방문하여 그 곰 행방에 대한 단서를 물을 것이고 그 후 나는 하루 종일 숲에서 흔적을 쫓을 것이다. 사냥을 성공할 때까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행복한 생각에 나는 맥주를 마시며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 안 가 나는 술기운에 잠에서 깨어났다. 토사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화장실로 빠르게 달려갔지만 도중에 구토를 해버리고 말았다. 순간 짜증이 나서 욕을 해버렸다. 사고 이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생각 못했다. 나는 잠시 짜증을 가라앉은 후 토사물을 정리할 걸레를 찾으러 별장을 돌아다녔다. 벽장에 대걸레를 발견한 나는 살짝 기분 좋아져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으로 가고 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흥얼거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순간 행동을 멈췄다가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흥얼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해요.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버디. 수수께끼의 남자는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밖에 있는 남자의 말을 듣는 동안 조용히 앉아 소총을 장전했습니다. 물론 곰은 아니었지만 한밤중에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다시 말을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술 취한 마을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했다. 긴장을 한 나는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내일을 위해 다시 잠을 청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몸 상태는 다행히 나쁘지 않았다. 나는 얼른 짐을 싸고 트럭으로 향했다. 트럭에는 깊게 긁힌 자국이 있었다. 분명 어젯밤에 술에 취한 그 사람이겠지. 다시 만나면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화가 나서 빠르게 차를 타고 시청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거리는 조용했다. 한 사람이라도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 일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 중 하나였다. 운전하면서 백미러를 통해 누군가 건물 뒤로 들어간 걸 보았다. 다행히 이 마을에 실제로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안심이 되어 시청으로 향했다. 시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깨진 유리창이었다. 순간 그 술 취한 남자가 생각났다. 그 술주정뱅이 지시구먼.
나는 차에서 내려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다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 들어서자 썩은 냄새가 풍겼다. 죽은 동물 냄새, 발효식물 냄새, 썩은 우유 냄새가 섞인 냄새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바로 떠나고 싶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그때 나는 소총을 가지러 차로 돌아갈 생각을 했어야 했다. 나는 시장을 찾으러 시청 안을 돌아다녔다. 내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팔과 얼굴이 없었고 그의 몸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의 사무실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사무용품과 골동품 꽃병과 시장의 부부의 사진도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에 찾아왔던 술에 취한 그 남자였다. 안녕. 당신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아요, 친구.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전처럼 단조로웠다. 그의 발소리는 무거웠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점점 더 커졌다. 그의 발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바닥으로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나는 그가 문 바로 밖에서 내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그때 소총을 가져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어린 시절 권투를 했던 나는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며 일어나 문에 가까이 다가가자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영혼이 없었다. 순간 그 술 취한 사람은 나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나는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이어서 상처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놈이 나를 칼로 찔렀다고 생각했다. 그 남자는 내가 균형을 되찾기도 전에 나에게 달려들었고 나는 그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굴렀다. 그때 나는 이 술 취한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그의 모습은 약간 구부정한 모습의 긴 검은 털로 뒤덮인 직립보행을 하는 게 생명체였다. 내가 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낀 손톱이었던 것이다. 그 생물은 나를 향해 돌아서기 시작했고 순간 나는 옆에 놓여있던 꽃병을 집어 괴물의 머리에 던졌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달리고 있을 때 그 생물이 내 뒤에서 바짝 따라오며 내는 포유는 매 초 점점 더 동물적인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계단을 거에 점프하듯이 내려왔다. 다리가 부러질 뻔했다. 그 후 앞에 보이는 문을 향해 질주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가자 더 많은 괴생명체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놈은 한둘이 아니었던 것. 나는 빠르게 트럭 안으로 들어가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 바로 그때 아까 날 쫓아온 개 생명체가 내 차 옆에 떨어졌다. 그놈은 1층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이다. 밖에서 보니 그것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바닥을 질질 끌면서 들었던 꼬리와 나를 찌르고 차를 긁은 손톱, 그리고 끔찍한 그의 얼굴이었다. 털 위로 뒤덮인 남자의 일그러진 얼굴, 시장 얼굴과 똑같았다. 나는 서둘러 차를 출발하였다. 괴 생명체들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내 차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최대한 페달을 꾹 밟았다. 마을을 빠져나왔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나는 가능한 한 그것들과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운전했고 차를 멈췄을 때는 기름을 넣기 위함이었다. 이 사건은 며칠 전에 일어났다. 현재 나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어깨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 의사들은 팔을 움직일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말했다. 물론 나는 살아있어서 기쁘다. 하지만 $2,500보다 감당할 수 없는 걸 짊어지었다. 내가 여기에 온 이후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를 심문하고 있다.